안녕하세요. 정시 대비 함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포항배제의 원리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네요. 이건 뭐 겁먹지 마시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하지만 뭐의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 집합 배웠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게 두 개를 더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부분을 빼줬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함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함수의 개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n개가 있죠.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m까지 m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가져오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만약 이런 함수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일일이 세지 않고 이 특정한 함수에 지금 선생님이 만든 이 함수에 대해서 그 원리를 파악해서 일반화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f1이란 거는 1이고 f2란 놈은 1이고 f3은 3이면서 f4는 2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f5는 4가 되네요. 그럼 먼저 이 y 값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y 값들을 보면은 얘는 치역의 원소들이죠. 이 치역인데 치역은 일단 공역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일단 얘네들을 먼저 써보면은 1, 1, 3, 2, 4가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얘는 공역의 원소인 1, 2, 3, 4 중에서 분명히 택할 거라는 얘기예요. 몇 개를 택할까요? 그렇죠. 정역의 원소만큼 개수를 택해야 함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역의 원소인 5개를 택했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옛날 배웠던 거를 떠올리면은 택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경우가 있었고 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맞죠? 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는 순열로서 순서가 중요했었고 고려했어야 됐고 택한 다음에 그냥 두는 거는 조합으로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얘는 순서를 고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순서를 고려해야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1, 1, 3, 2, 4 말고 1, 3, 2, 4, 1 이런 식으로 한다면 F1이 1이고 F2가 3이고 얘가 2, 4, 1 얘네를 다 동일한 함수라고 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전혀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순서를 분명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맞나요? 따라서 얘는 택한 다음에 그냥 두는 조합 개념이 아니라 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순열 개념인 거야. 그래서 택한 다음에 나열한다까지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그냥 나열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1, 1, 두 개가 중복해서 나타났죠. 따라서 중복을 허용했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럼 중복을 허용하면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개념을 생각할 수 있냐면 중복 순열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해 가나요? 자, 이제 중복 순열로서 우리는 파이란 개념을 쓰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공역의 원소에서 먼저 가져오는 거잖아. 공역의 원소에서 얘는 정역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공역의 원소의 개수니까 여기 몇 개냐면은 4개가 되는 거고 정역의 원소는 5개니까 이렇게 4파이 5로서 나타나주고 결국은 4의 5제곱개만큼 나타난다. 즉 1024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즉 이제 일반화 시켜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m개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공역의 원소 m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정역의 원소의 개수인 n개만큼 택하여 나열하면 된다는 얘기야. 즉 중복 순열로서 m파이 n으로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1대1 함수가 뭔지는 알죠? 만약에 1이 이렇게 가고 갔는데 3이 이렇게 갑자기 2가 갔던 놈한테 가면서 이렇게 가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 때문에 안 돼. 1대1 함수란 얘기는 하나씩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는 여기 갔으면 3은 2 말고 딴 데로 가고 4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한번 이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이 갈 수 있는 애들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1, 2, 3, 4, 5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5가지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런데 2를 이제 보내보기 위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1이 1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는 이렇게 1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정의역의 원소가 이와 같이 두 개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는 여기 1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 3, 4, 5 중에 하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2 같은 경우는 4가지가 형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도 보내보기 위해서 2를 여기 2로 보냈다고 생각할게요. 간단하게. 자, 그럼 3 한번 보내볼까요? 3은 1, 2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에서 3은 3, 4, 5 3가지 형태만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을 해서 3이 3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4도 보내봅시다. 4는 똑같이 같은 놈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4, 5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은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을 그냥 계산해줘서 120이라고 답을 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원리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또 공유기 원소에서 가져온 거잖아. 공유기 원소의 개수가 5개, 4개, 3개, 2개 이렇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공유기 원소 1, 2, 3, 4, 5 중에서 몇 개를 택한 걸까요? 그렇죠. 이번 정유기 원소인 4개 택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택하고 그냥 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F1, F2, F3, F4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F1, 2, 3, 4가 될 수 있는 함수값을 생각한다면 뭐 1, 2, 3, 4가 될 수도 있지만 뭐 2, 1, 4, 3 이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얘네가 같은 함수야 틀린 함수야? 다른 함수란 말이야. 맞죠? 자, 이렇게 다르게 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얘는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다음에 나열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중복을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중복 허용은 안 되죠. 왜냐면 1대1 함수니까. 중복 안 된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순열 개념이란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가지 중에서 4개를 택한 다음에 중복 없이 나열하는 거니까 5p4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얘랑 일치하겠죠. 자, 그럼 또 일반을 시켜서 정의역의 원소가 n개, 공역의 원소가 m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공역의 원소에서 정의역의 원소만큼 택한 다음에 중복 없이 나열하면 되므로 mpn이라고 우리가 일반화 시키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으로 순증가 함수의 개수. 순증가? 처음 들어보는데. 순증가 함수는 원래는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보기 형태로 그 특징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증가란 단어는 대학교에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순증가라고 하면 이렇게 f가 순증가면 x1하고 x2의 크기가 이렇게 x2가 더 커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가란 얘기죠. 맞나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fx1은 이렇게 있겠고 fx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x1과 x2 크기에 비교했을 때 x2가 크면은 그에 대한 함수값도 크기가 유지되면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뭐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함수값은 만약에 숫자로 증가함수인지 체크하려면 이제 함수값이 뭐 숫자로 나오겠죠.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그 크기는 자동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함수값은 공역의 원소로서 하나 나타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개를 택할 수 있냐면 정의의 원소만큼 택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보면은 등호가 안 들어가죠.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값은 동일한 값이 나올 수는 없고, 뭐 3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1이 나왔고 2가 나왔고 5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함수값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크기 비교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얘네들이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새롭게 작은 거부터 이렇게 나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기가 유지가 되죠. 여기까지는 내가 손도 안 대고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뽑아놓고 크기가 비교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정의역의 원소가 가장 작은 F1로 두면 되고, 두 번째는 정의역의 원소 중 두 번째로 작은 F2로 두면 되고, 3은 F3, 5는 F4로 두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언급한 이 순증가 조건에 만족하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체크하고 막 체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냥 공역의 원소를 그냥 정의역 원소만큼 택해 준다면 크기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택하면 끝. 오케이? 자, 그럼 택한 다음에 그냥 두는 거는 뭐예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조합이죠. 따라서 순증가 함수의 개수의 포인트는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로 본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5개 중 1, 2, 3, 4, 5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의의 원소만큼 4개를 그냥 택하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조합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5개 중에 4개를 택하는 OC4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화 시켜서 똑같이 정의의 개수가 n개, 공역의 개수가 m개라고 하면은 공역의 개수인 m개 중에서 정의의 개수인 n개를 그냥 뽑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MCN으로 우리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함수값에 등호가 들어가는 증가함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런 증가함수를 우리가 단조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단조 증가함수도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가 단조 증가라고 하면 x1과 x2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증가니까 당연히 크기는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아까와 다를 바 없죠. 얘가 순증가였던 거고 아까 증가긴 증가인데 되게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단조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단조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증과 단조 증가의 차이점 알겠죠? 자, 그래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가고 순증가였으면 만약에 2가 이렇게 가고 3은 여기로 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크기가 유지가 됐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단조 증가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허용을 하자 이거예요. 같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해가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 뭐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간 다음에 3은 이렇게 가고 4는 5로 가고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서 얘도 택한 다음에 중복을 허락해서 그냥 크기 비교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김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역의 원소를 5개라고 했을 때 5개 중에서 우리는 3개 값만 체크가 됐어요. 3개 값.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2번 체크됐죠. 그러면은 그냥 정역 원소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공역의 원소만 본다고 했을 때 1, 3, 3, 5가 나온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순서가 이렇게 뽑히지 않더라도 만약에 3, 1, 5, 3으로 뽑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fx를 이런 식으로 후보를 둔 다음에 우리는 단조 증가로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게 크기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열을 시킬 겁니다. 1, 3, 3, 5로.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크기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손댈 필요가 없었던 거야. 3, 1, 5, 3만 뽑아놓고 자동으로 크기가 결정되게 둔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F1이라고 두고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을 F2, 그 다음을 F3, 그 다음 값을 F5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단조 증가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똑같네. 얘 같은 경우도 공역의 원소 1, 2, 3, 4, 5 중에서 정역의 원소만큼 택하겠죠?
4개를 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와의 차이점은 등호가 들어가잖아. 즉 중복을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OH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정역의 원소가 n개 있고 공역의 원소가 m개 있다고 하면은 공역의 개수인 m개 중에서 정역의 개수인 n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택하면 끝난다. MHN이 되는 거죠. 괜찮죠? 마지막으로 일단 무슨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그렇죠.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지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얘를 온투 함수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전사 함수라고 해요. 전사. 오케이. 자, 근데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전사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뭐 용어는 삭제됐지만 의미 자체는 우리가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업상에서는 전사함수라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함수의 유형은 전사함수의 개수로서 이것을 하기 위해선 아까 전에 언급했던 포함배제 원리를 사용해야 돼요. 물론 전사함수의 개수를 구함에 있어서 포함배제 원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조금 복잡하고 여러분들 전 교육과정에서는 분할과 분배를 배우면서 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신이 아닌 이상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포함배제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며칠 전에 치렀죠. 4월 학평, 5월 시행했던 2020학년도 4월 학평 수학 가형에서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하면 조금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2문제나 나왔어요. 그것도 준킬러로. 그렇기 때문에 포함배제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선생님이 가져왔긴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도입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각각의 집합의 개수를 그냥 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공통된 부분이 2번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한 번 교집합한 거를 빼줬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두 번째로 3개인 것까지 학습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심화 문제는 이렇게도 나왔었죠. 그러면은 각각을 또 더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겹치는 부분을 한 번씩 빼주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그만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가 한 번 더 빠진 게 된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를 3개 교집합한 거를 더해줬어요. 맞나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배우고 그냥 끝났는데 그런데 얘를 확장해 가지고 4개의 원소의 합집합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하던가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 NA 더하기 해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더해준 다음에 같은 원리로서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겠죠. 2개씩 겹쳐서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 그쵸? 마지막에 뭐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더 빼준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3개를 교집합한 거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4개 교집합한 거를 다시 한번 이번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즉 처음에는 이만큼씩 더해줬다가 이번엔 빼줬다가 이번에는 또 더해줬다가 다시 한번 빼주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n개까지 확장을 시키는 게 포함배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개까지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 대학교 과정인 거고 여러분들은 n개까지 확장시켜서 뭐 공식화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까 전에 방금 말했던 이 정도까지만 더하고 빼기가 반복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한번 근데 소개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헷갈리죠. 선생님 이거 타이핑하느라 힘들었는데 일단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N개의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U의 부분 집합이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한 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금 여기서 NAK를 어떻게 대학에서는 사용하냐면 집합 AK에 이렇게 양쪽에 절대값을 씌워줘서 이걸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을 해요. 집합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주면 이건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n을 쓰기 귀찮아서 선생님이 그냥 대학교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해석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은 AK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한 거, 즉 한 개. 한 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고, 얘는 두 번째는 두 개를 교집합해서 빼줬었죠. 그 다음에 세 개 교집합해서 이번에 더해줬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n개까지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n개의 부분 집합을 교집합시켜서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를 반복한 게 포함배제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한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들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의 합을 한 걸 이번엔 빼줬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세 개의 교집합을 해가지고 그 원소의 개수의 합을 이번에는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화 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화된 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교집합을 두 개씩 해줬던 걸 빼줬으면 그 다음에 세 개씩 한 걸 더해주고 그 다음 네 개 교집합한 걸 빼주고 반복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포함배제 원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1번은 여러분들이 뭐 1번을 활용하면 당연히 2번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얘를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1 합집합, A2 합집합, AN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쵸? 여집합이기 때문에 바로 전체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의 합을 그냥 빼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포함배제 원리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제를 선생님 두 가지만 가져왔어요. 지금 함수의 개수랑은 전혀 다른 거긴 하지만 포함배제 원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대1 대응 함수이면서 fi가 i가 아니어야 된다. 그때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쵸?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먼저 1대1 대응 함수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한 것 같지만 당연한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대1 대응이란 건 1대1이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한 개씩 맞아야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은 정역 개수랑 공역 개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1대1 함수였을 때 뭐 MPN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공역이었고 이게 정역이었죠. 근데 두 개가 같아야 된대. 그쵸? 두 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MPN이라고 써도 되고 뭐 NPN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개수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 여기서 그냥 잠깐 언급하면은 5개고 5개잖아. 그러면 5P5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5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팩토리얼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지울게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fi가 i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f1은 1이 되면 절대 안 되고 f2도 2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의 함수를 구하는 건데 한번 이게 구하기 어려운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다고 했을 때 1이 1로 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애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애들 3은 뭐 4,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의 개수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거야. 되게 힘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구했다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좀 구하기 힘든 사건을 반대로 생각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슨 사건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렇죠.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였어. 우리는 여사건을 사용할 때 포함배제 원리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왜 포함배제 원리가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F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AND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F2도 2가 안 돼야 되고 AND 쫄래쫄래 가서 F5도 5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거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F1은 그러면 1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ND라고 했으니까 반대 개념으로서 OR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F2 OR 이런 식으로 쩌쩌쩌 가가지고 F5는 5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왜 쉽냐면은 볼게요. F1은 1로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다고 하면, 먼저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F1은 1로서 고정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가지 원소. 그럼 여기 몇 팩이에요? 1대 0이니까 4팩이잖아. 되게 쉽다는 얘기죠. F1은 1인 함수의 개수는 4팩이다 이거예요. 그쵸? F2도 또한 4팩이겠죠. 동일하게 2가 2로 대응되고 나머지 4개 갖고 1대1 대응을 만들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F5도 4팩. 이런 식으로 F1은 1인 경우를 찾는 건 굉장히 쉬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여사건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포함배제 원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1을 1로서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A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F2는 B. 그럼 쫄래쫄래 C, D가 있겠고 F5는 뭐 E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가 또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합 개념으로서 또는이면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그쵸? 합집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거에 대한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 아까 전에 선생님이 도입해서 설명했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집합 2개나 3개까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지만 4개나 5개로 확장시키는 건 안 배웠었단 말이야. 그런데 포함배제 원리가 그거의 일반화이므로 그 앞에서 집합이 2개였을 때, 3개였을 때 했던 방법을 4개, 5개까지 확장시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1개씩 교집합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한 다음에 2개씩 교집합한 거, 반대로 플러스 해준 다음에 3개씩 교집합한 거, 마이너스 해주면서 4개씩 교집합한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뿔마 반복하면서 교집합 개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스케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정말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끝까지 잘 포기 않고 해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F1을 1을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A의 여집합으로 쓰면 되고, 얘는 B의 여집합, 뭐 C의 여집합 있고 D의 여집합 있고, 얘는 E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AND는 집합에서는 교집합의 합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니까 교집합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똑같이 이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얘 우변에 있는 것을 계산해줘 가지고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 이해 가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줄이면 끝납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인 F가 다 나오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n팩으로 그냥 계산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5팩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괜찮죠? 빼고 이번에는 한 개씩 교집합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었죠? 아까 전에 구했잖아. 1을 고정시켜 놓고 1대1 대응 개수니까 4팩 개만큼 나오고, 얘도 4팩. 다 동일하게 4팩. 괜찮죠? 자, 근데 4팩을 쓰는데 조금 얘를 4팩이 5번 더해졌으니까 곱하기 5만 해주면 되는데 5라고 표현하지 말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교집합을 1개 시키고 2개 시키고 3개 시킬 거니까 1개 시키는 경우는 집합 원소 5개 중에서 1개만 택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집합을 2개씩 교집합 시킬 거니까 옷이 이만큼 생겨날 거고, 다 동일하게 이번에 몇 팩이 만들어질까요? 그쵸, 3팩이 만들어지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A랑 B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고 하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줘야 되잖아. 그쵸? 그럼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얘는 몇 팩이 되는 거냐면 3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3팩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그 같은 원리로 플러스, 이번에는 3개씩 교집합하니까 5개 중에 3개를 택하고 3개는 동일한 원소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2개로서 1대1 대응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 반복해서 OC4
1팩. 그다음에 플러스 5CO 0팩. 0팩이 0인가요? 아니죠. 얘는 분명히 1입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걸 계산해주면 5팩 빼기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4팩이니까 또 5팩 플러스 10 곱하기 3팩이니까 6 마이너스 10 곱하기 2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죠. 그럼 60 빼기 20 44네. 그냥 이렇게. 괜찮죠? 즉 폐관 배제하고 원리만 알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죠? 중복 조합 문제잖아. 중복 조합 문제인데 일단 음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MHN으로서 그냥 바로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 조건이 붙었죠. x가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또 포함 배제를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 써야 되는지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일단 얘를 똑같이 써준다면 xi들이 다 0 이상이면서 6 이하야 된다는 얘기야. i는 1, 2, 3, 4가 되겠네요. 맞죠? 지금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이 조건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바로 중복조합 공식을 사용해서 바로 풀면 되는 건데 6으로 제한시켰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 0 이하인 경우만 생각해 준 다음에 7 이상인 경우를 싹 다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7 이상인 경우를 빼주는 게 왜 쉬워요, 선생님? 그러면 x1 빼기 x1이 7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x1 빼기 7을 해주면 얘가 0 이상이 돼가지고 얘가 새로운 문자로서 음아닌 정수가 만들어진다고. 새롭게 치환하면은 또 공식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전체 경우에서 뭘 빼주면 될까요?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그렇죠. x1이 7 이상 또는 x2가 7 이상 또는 x3가 7 이상 x4가 7 이상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얘 집합을 또 아까 전처럼 이거를 A 집합이라고 두고 이걸 B 집합을 두고 이걸 C 집합으로 두고 이걸 D 집합으로 둔다면 결국 이거에 대한 원수 합집합의 개수잖아. 얘도 똑같이 5월이기 때문에 합집합 결국 원소의 개수니까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 구하면 된 거야. 4개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한 개 더하고 2개 교집한 걸 빼고 3개 교집한 걸 더하고 4개 교집한 걸 빼고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전체 경우에서는 몇이에요? 4개까지 항이 있고 합이 15니까 4H 15인 건 여러분들이 다 확률 통계 배웠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A, 즉 이걸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이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시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요. x1 빼기 7로 억지로 만들 거야. 이렇게 식이 훼손시켰어. 그쵸? 근데 우린 등호를 유지하니까 식이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15에서도 어떻게 빼줘야 돼? 7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x-라고 치환을 해준다면 우리는 x-랑 x2랑 x4까지 다 0 이상이란 건 자명한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8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몇이 나오냐면 4H8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A 원소의 개수는 4H8이 됩니다. 근데 얘가 똑같이 몇이 곱해져야 돼? 4개 더 동일할 거 아니야. 얘도 같은 방법으로서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4C 1이 되는 거죠. 한 개씩 교집합.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교집합 2개씩 해준 거니까 4C2가 되고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몇이 빼줘야 될까요? 아까 전에는 여기 마이너스 7이 빼줬잖아. 근데 2개씩 빼주니까 마이너스 14 빼줘가지고 1이 돼주니까 4H 1이 되겠죠. 똑같이 4H 1이 돼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3개씩 교집합한 걸 생각해 볼까요? 3개씩 교집합하면은 7이 3번 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1이 돼주는데 15 빼기 마이너스 21이면 마이너스 7이잖아. 음수네. 얘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음아닌 정수의 합으로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3개씩 교집합한 것부터는 뒤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뭐 더하고 빼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우린 얘만 계산하면 된다. 얘 계산하면은 4H 15니까 18C3 빼기 4 곱하기 11C3 플러스 4C니까 6 곱하기 4C1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계산한 건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됩니다. 뭐 답을 하면은 162가 나올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 이걸 활용한 문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4월 학평, 저 5월에 시행했던 4월 학평 그 준킬러 문제, 이 문제를 활용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사함수의 개수를 구함에 있어서 앞에서 방금 연습했던 포함배제 원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정역은 1, 2, 3, 4, 5로 나왔고 공역은 ABCD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지? 집합을 넣었더니 집합이 나왔대. 정역을 다 넣었더니 공역이 다 나왔대. 즉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네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를 전사함수라고 우리가 약속하기로 했죠. 이런 함수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역의 원소로서 A가 반드시 여기 안에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B도 치역의 원소로서 여기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 D도 fx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지기가 어렵죠. 왜냐면 항상 A, B, C, D가 치역에 들어있는 걸 따져주는 거는 번거로운 작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냐면, 또 전체에서 A가 fx 안에 안 들어가 있거나 B가 fx 안에 안 들어가 있고, 또는 D가 fx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체크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은 왜 쉬울까요? 한번 예를 볼까요? A가 안 들어가 되니까 우리는 얘네 갖고만 놀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3의 5제곱 끝. 그죠? B를 안 갖고 있는 것도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3의 5제곱 그냥 함수 개수니까. 그쵸? 이런 애들 생각하면 된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두 개를 교집합한 건 뭘까요? A, B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2의 5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훨씬 더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개수는 분명히 아까 전처럼 동일할 거예요. 바로 갈게요. 전체 함수의 개수 5개에서 4개로 가기 때문에 4의 5제곱 맞죠? 빼기 A가 안 들어갔을 때 그럼 이렇게 되죠. 3의 5제곱 만들어지는 건데 4개 중에서 1개만 교집합 시킨 거니까 4C 1 괜찮나요? 그다음에 빼주기 분명히 4C 2가 돼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번엔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2의 5제곱 그쵸? 이번 4개 중에 3개 교집합 4C 3을 해줘가지고 이번에는 1개 갖고 노는 거니까 1의 5제곱 그쵸? 뭐 이건 하나만 안 하죠. 4C 4 한 다음에 0의 5제곱 이건 뭐 없잖아.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되게 쉽죠? 그러면 1024 빼기 4 곱하기 243 더하기 6 곱하기 32 빼기 4 곱하기 1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240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전사함수의 개수는 물론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건 절대 외우지 마. 만약에 문제에서 살짝이라도 조건 하나 추가하면은 그 공식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절대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포함배제 원리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전사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전사함수의 개수도 아까 전에 초반에 언급했듯이 4월 학평 5월 시행했던 준킬러 문항에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좀 이해한 다음에 그 문제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함수의 개수, 일단 함수의 개수는 m-n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의역의 개수가 n이고 공역의 개수가 m이라고 했을 때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원소만큼 택해가지고 나열시키면 된다. 중복을 허락하여.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mpn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열하면 충분한 거였고 중복이 되면 안 되죠. 1대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증가 함수, 즉 등호가 안 들어간 상태로 크기가 유지된 상태로 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경우는 그냥 택하기만 하면 알아서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 개념으로서 그냥 뽑으면 끝난다.
근데 단조 증가인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단 뽑아 놓으면 크기 배열이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이번에 중복을 허락해서 크기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조합이 아니고 중복 조합으로서 만들어진다. 근데 전사함수의 개수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외우지 말고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하면 더하기 빼기 교집합 해가지고 그냥 해주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1대1 대응도 그냥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F가 이번엔 정의역 원소랑 공역 계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1부터 해가지고 n이 정의역, 공역이 1부터 2까지 해서 n이 공역. 자, 이렇게 동일한 값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1대1 대응은 단순하게 npn으로 해주면 되는 거였고 얘는 간단하게 n팩이었다.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파트를 정리한 거였고 그 과정 전사함수 개수를 구함에 있어서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포함 배제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결과 복잡한 그 수식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함에 있어서 교집합을 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서 나타나더라.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포함 배제 원리는 언제 사용되느냐?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려울 때, 즉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할 때 그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모의고사에서 포함 배제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잘 써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